데이터 분석과 응용 방법 등을 배우는 연세대학교의 3학점짜리 교양 강의입니다. 수강생이 500명이 넘는데 수업과 중간고사에 이어 최근 치러진 기말고사까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험에선 AI 사용을 허용하되 AI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는 이른바 복붙행위만 금지됐습니다. AI 답변을 재구성하라는 취지입니다. 시험 결과는 어땠을까? 중간과 기말고사 모두 학생 3명 중 1명이 400점 만점에 39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A 학점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84%에 달했습니다. 한 수강생은 취재진에게 복붙한 학생이 많았지만 적발되지 않았다며 자신도 공부를 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강의를 들은 적 없는 취재진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시험은 글자 그대로를 복사하는 건 금지돼 있어서 시험 문항을 이미지 파일로 캡처한 뒤에 AI에게 풀어보라고 하겠습니다. 1분도 안 돼 답안이 바로 나왔고 배포된 정답과는 95% 일치했습니다. 강의평가 게시판엔 AI 딸깍 잘하는 순서대로 점수 받는다. 공부한 사람만 바보 만든다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교수자 스스로 답안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꼭 포함해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때에도 이것들을 꼭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면 학교 측은 향후엔 AI만으로는 만점받기 어렵도록 응용과 분석형 문항을 강화해 변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손님, 바로 10대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도망을 가려는 10대 손님들과 이를 막아서는 업주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먼저 CCTV부터 보시죠. 네, 지금 보면 자, 3명의 남자 손님들이죠. 나가려고 하는 걸 건장한 식당 사장님이 막아서고 절대 못 나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몸으로 막고 있고 이 손님들도 건장해요. 이 건장한 손님들은 어떻게든 나가려고 비집고 나가면서 이 몸싸움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옆에서 못 나가게 하다가 결국은 경찰이 출동을 했죠. 이 손님 1명 정도 지금 잡혀서 저기 식탁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래도 빠져나가는데 성공을 한 걸로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오늘 송지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먼저 지금 저희 CCTV 보고 왔습니다. 뭐 사장님하고 손님들하고 다 건장해요. 근데 이 손님들은 지금 10대 학생들이라는 거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이 사건 지난 20일 서울 금천구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남자 세 손님이 와서 술을 주문했고요. 사장님은 당연하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핸드폰을 딱 꺼내더랍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요즘 이거 쓰는 분들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패스라든지 정부24라든지 뭐 공인된 모바일 신분증 앱을 쓰면 되는데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보여준 신분증 앱이 좀 이상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자체는 완벽했는데요. 네. 사장님이 보기에 앱이 처음 보는 앱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봤더니 앱이 좀 AI 앱 같은 느낌이어서 사장님이 이게 뭐냐라고 계속 추궁하니까 이 남자들 그럼 다음에 올게요 라고 하면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죠. 그게 저 장면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 너무 이상하다, 있어봐라 라고 잡으려고 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신분증 검사를 했던 업주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민증 검사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저한테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네, 저는 정부24 아니면 패스 아니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이상한 처음 보는 이름의 앱을 보여줘서 얘네 미성년자구나, 다른 거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냥 다음에 오겠다 하면서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잡아놓고 경찰을 부른 거죠. 증거가 없어서 얘네를 잡지 못한다, 훈방 조치하겠다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여준 게 정확히 뭐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AI로 조작을 한 게 이 앱을 조작한 게 아니라 네. 모바일 신분증 화면을 조작을 한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제 모바일 신분증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을 하는 우리 주민등록증 모양. 네, 그게 이제 네. 지금 하나 이제 있고 그리고 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얼굴 사진이 있고 그리고 이제 QR 코드가 옆에 있고요. 네. 그 아래 바코드가 있는 또 이제 그 모바일 신분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앱들로 사실은 들어가서 모바일 신분증을 켜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화면을
지금 저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거. 그러니까 그 앱에 들어가면 저런 모바일 신분증이 딱 화면에 뜨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지금 얼굴하고 지금 QR코드, 바코드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똑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적인 신분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주민등록증처럼 효과가 있는데 사실 이게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AI로 조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AI로 요거를 가짜로 나이를 속여서 만들어냈고 그래서 AI 앱을 딱 켜서 당당하게 딱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은 이 AI로 지금 신분증 위조를 한 건데 정작 이 경찰은 보내줬다고 했어요. 이게 만약에 음식점 주인이 이거 잘못 주면 음식점이 그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걸려도 그냥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학생들한테 일단은 책임이 일단 없었던 걸로 보여요. 지금 2명은 도망을 갔고요. 1명이 잡혔어요, 경찰에. 네. 그런데 이 학생이 바로 그 위조 신분증 앱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바로 이 위조 신분증 자체를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순방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좀 아쉬운 점은 아마 이 핸드폰 압수해서 포렌식 했으면 이 앱 드러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미지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좀 죄질이 낮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수를 하거나 이미 제출을 하거나 이렇게까지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SBS 취재진은 예전보다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앱 이름까지 바꿔서 만들어주더라고요. 업자 같은 경우에는 앱 이름을 아예 정부24로 바꿔가지고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점점 교묘해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순히 비슷한 얼굴의 신분증을 가져가가지고 주거나 포토샵을 자기 얼굴을 넣어서 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이 AI가 있으니까 저같이 정말 전혀 기술이 없는 사람도 그냥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제일 큰 문제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AI가 가짜 정부 앱까지 만들어준다는 건데, 근데 이런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주는 업체도 온라인상에서 좀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이제 뭐 SNS나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제 모바일 신분증, 그다음에 신분증 판매 이렇게 이제 검색어를 입력을 해보니까 실제 이렇게 판매 게시글이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의 지금 텔레그램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뭐 사진하고 지금 뭐 이름, 그다음에 이제 뭐 생년월일 이렇게 이제 보내면은 업체가 한 3만 원 정도만 받고 2분 안에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게시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AI가 사실 그냥 딸깍하면 나오니까 2분 만에 그냥 만들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게 문제냐면 사실 뭐 성인들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몇 번 그냥 단계만 거치면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바일 신분증을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범죄로도 이용이 될 수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업주들이 그 신분증 체크 꼼꼼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위조 신분증이었다고 AI가 만든 거라는 걸 나중에 확인했다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매하는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처분도 되고 이제 행정처분상의 영업정지, 과태료도 받게 되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위조하거나 뭐 변조를 한 그런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술을 이제 만약에 판매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점이 증명이 되면 처벌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자, AI는 발전하고 있는데 검증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만큼 이 범죄를 막을 안전장치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학부모인 A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빨리 얘기해줘, 엄마. 울지마, 얘기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저씨가 때렸어. 남성은 갑자기 훌쩍 있는 아이 목소리를 들려주더니 돈을 요구합니다. 얘가 마시고, 나보고 네. 하고 욕을 했어요. 네. 승리 표시로 술값이라도 좀 해줘. 계좌번호 메모해봐. 50만 원만 해줘. 다른 피해자가 받은 전화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발로 차고 해서 내 핸드폰 액정이 망가졌다고. 지금 통화 상태로 핸드폰 수리비 50만 원만 입금해. SBS가 숭실대 AI 보안연구센터와 함께 남성이 들려준 아이 목소리를 딥페이크 음성 탐지 프로그램으로 검증해보니 AI로 조작해 만든 가짜 음성이었습니다. AI로 생성한 목소리들은 인간 목소리랑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운율이 자연스럽지 않다든가, 뭐 액센트라든가. 그런데 인간의 귀로는 사실 이거를 감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AI 조작 음성 등을 활용한 자녀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이 늘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아이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아냈을 걸로 추정되는데 피싱범들은 50만 원 안팎의 소액 송금을 요구해 짧은 시간 안에 돈을 갈취했습니다. 초반에 그런 애 목소리를 들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경찰도 와 있는데 애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금감원은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을 이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이체 피해를 입은 경우 112에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